오늘 2-3단원 민족말살 통체와 이제 그 무장투쟁 관련된 부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오늘은 이제 1930년대 이야기를 해보자는 건데요. 1930년대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민족말살 통치인데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만주 침략을 해서 만주 사변을 벌입니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는 시기죠. 1931년이고요. 만주국 설립했습니다. 만주국을 설립하면서 만주 지역을 일본이 점령하게 됐고요. 그다음 중일전쟁 벌입니다. 중일전쟁. 자, 중일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죠. 일본이 제2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물자, 그다음에 사람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요걸 해결해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눈을 어디로 돌린 거예요? 눈을 조선으로 돌린 거예요. 눈을 조선으로 돌린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을 전시체제로 바꾼 거죠. 한국을 전시체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일본인에 동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한국인을 일본인에 동화시켜서 어떻게든 사람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내세웠던 게 내선일체론과 일선동조론이라는 걸 내세웁니다. 그래서 일본인과 내지인 조선인은 하나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같은 조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신민 서사 암송을 강요합니다.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이런 거. 다음 두 번째가 신사참배 강요하죠. 그 다음에 조선어 못 쓰게 합니다. 이제부터 일본어 쓰게 해요. 자, 그 다음에 한국사 교육을 금지합니다. 이 한국만 잘라내요. 왜 이렇게 했지? 그 다음에 궁성요배라는 걸 강요합니다. 궁성요배. 도쿄를 향해서 절하는 거죠. 절하는 거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게 창씨기명. 이거 진행합니다. 창씨기명 지도에서 조선인의 이제 마인드나 조선인의 민족 정신을 아예 뿌리 뽑아버리겠다라는 거죠. 이런 걸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나라 이런 거 사용 금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병참기지화 정책을 진행합니다. 우리나라를 군사기지화하겠다는 거죠. 군사기지화하겠는 침략 전쟁이 필요한 우리나라 물자 공급처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전쟁 관련해서 어디 북쪽에 한반도 북부 지방에 이런 거 생산 건설 진행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와 더불어서 무슨 정책을 시느냐?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남쪽에는 면 키우고 북쪽에 양 키우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거와 더불어 인적 물자에서 미국하고 금속 먹을 거랑 금속 공출합니다. 이것 때문에 식량 모자라니까 식량 배급제 진행한 거죠. 자, 지원병제를 징병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했죠. 그리고 징용령을 내립니다. 징용령을 내려요. 그래서 국민동원 총동맹 조선 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서 친일파들한테 가라고 어떻게든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수탈해 나가는 거,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더라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러면서 그럼 외부에선 무슨 일이 있었냐?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좀 정리하겠습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었고요. 요게 합쳐져서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합쳐진다라는 거 저희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민부랑 혁신의회로 합쳐진다라는 거. 그래서 국민부가 조선 혁명군으로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혁신의회가 한국 독립군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얘기했었습니다. 요거 조사한 사람 지청천. 여기까지 저희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조선혁명 양세봉. 조선혁명군은 남만주 지역에 있었고요. 양세봉이 주도합니다.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이 주도를 하죠. 지청천이 주도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누구와 연합을 하냐면 중국 의용군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영릉과 흥경성 지역에서 전투를 하죠. 그 다음에 북만주 지청천은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해서요. 얘들은 쌍성보
대전자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한중 연합작전을 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 의용대 김원봉이 조집했고요. 일부는 화북지방으로 이동합니다. 화북지방으로 이동해서 이 조선 의용군이 된 거죠. 그래서 조선 의용대 화북지대와 조선 청년 화북지대가 연합을 해서 조선 독립동맹, 김두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는데, 한국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도해서 진행을 하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주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을 만듭니다. 그래서 얘들은 충칭에서 조직돼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중심에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요걸 주도한 거, 중간에 합류하는 거, 조선의용대가 합류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으냐? 김원봉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얘는 뭐였냐? 일본에 선전포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을 하죠.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을 기획했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독수리 작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이 미국 연합국에 항복을 하게 되죠. 항복을 하게 되면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런 거 진행이 됐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건국을 위해서 나름 여러모로 준비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거 뭐 이제 크게 세 개인데요. 첫 번째가 카이로 선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써있진 않지만 얄타 선언이 있습니다. 자, 최초로 논의한 건 카이로 선언이에요. 카이로 선언은 최초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얄타와 포츠담을 통해서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확인했죠. 그래서 한국의 독립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연합국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게 됐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뭘 발표했냐?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했죠. 자, 요거는 뭐에 토대로 두냐면 조소앙이라는 사람이 쓴 삼균주의에 토대를 뒀고요. 이거는 정치, 경제, 사회에서의 평등을 강조한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토지와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진행했고요.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의무교육제도, 그다음에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보통선거를 강조한다. 요거까지는 자세하게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서는 조선 건국동맹이 만들어지는데, 이건 원래 사실은 예난 지역에서 여운형이 먼저 만들었던 건데요. 요걸 국내로 들고 오죠. 그래서 여운형이 비밀리에 조직해서 해외 독립운동과 연락을 시도했고요. 결국 나중에는 총독부와 교섭까지 같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하면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까지 총독부와 논의를 하는 게 바로 여운형의 조선 건국동맹이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3단원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이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유튜브 좀 속도 낮춰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